낙양 외곽을 향해 쏘아지듯 어둠을 가르는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백운이와 대사형 무진이었다. 그들의 발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진기가 지면을 파고들며 흙먼지를 거칠게 흩뿌렸다. 백운이는 미친 듯이 경공을 펼치며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혀끝을 맴돌았다. 내가 방심했다. 금룡 상단에 금영대가 숨어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탐욕스럽지만 그만큼 교활한 자였다. 하지만 백운이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든 것은 상단의 암살자들이 아니었다. 지금 낙양 외곽, 임소희와 옛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낡은 남천파 지부 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저 끔찍한 신호탄이었다. 혈마교, 10년 전 그 밤과 똑같은 막이다. 백운이의 등줄기에 서늘한 땀이 흘렀다. 걸음을 더욱 재촉하는 그의 머릿속에 과거 불타는 남천의 대문 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스승과 사형제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낙양 외곽의 옛 남천파 지부, 반쪽짜리 남천 현판이 어둠 속에서 스산한 달빛을 받고 있었다. 진사형, 왠지 밤바람이 찹니다. 뼛속까지 시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낡은 단검을 손질하던 임소희가 몸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직감은 10년간 폐허에서 살아남으며 벼려진 짐승의 감각과도 같았다. 진무호가 화롯불에 마른 장작을 던져 넣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문주님과 대사형께서 금룡상단을 치러 가셨으니 낙양의 쥐새끼들이 발악할까 두려우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문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 진무호가 목숨을 걸고 이 현판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피잉, 쾅. 갑작스레 폐허의 담장 너머에서 귀를 찢는 파공음이 울리더니 칠흑 같은 밤하늘 위로 핏빛처럼 붉은 신호탄이 터져 올랐다. 연이어 기괴하고 역겨운 피비린내가 섞인 붉은 안개가 마당으로 스멀스멀 밀려들기 시작했다. 저 안개는 쿨럭 맹독입니다. 숨을 참으십시오. 외당 집사 하경로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안개를 들이마신 제자들의 피부가 검붉게 타들어가며 비명을 질렀다. 크아악! 내 눈이 살려줘. 모두 물러서라. 소희 아가씨를 안채로 모셔. 진모가 급히 검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붉은 안개 속에서 일렁이는 그림자들은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칠흑의 비수들이 제자들의 목과 가슴에 소리 없이 꽂혔다. 안개가 갈라지며 3명의 기괴한 인형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만마전의 3대 살수, 피의 그림자 혈영, 독을 다루는 악귀 야차, 그리고 소리 없는 죽음 무음이었다. 오호, 쥐새끼들이 꽤나 모여 있었군. 양손에 기괴하게 휘어진 짐승의 발톱을 낀 혈영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진무호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검을 쥐며 소리쳤다. 내 놈들은 누구냐? 어찌하여 정파의 영역의 마인들이 활개치는 것이냐? 정파의 영역이라니 웃기는 소리. 여긴 1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쓸어버린 무덤 아니더냐? 혈영이 마당에 나뒹구는 제자들의 시체를 발로 툭 차며 이죽거렸다. 사자께서 정파 연맹의 늙은이들 눈치를 보느라 백운이 그 건방진 애송이 본인의 목은 당분간 치지 말라 하셨지. 무림맹 내부에서도 10년 전 사건에 대한 여론이 시끄러우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다. 혈영의 갈고리가 달빛을 받아 시퍼렇게 번뜩였다. 하지만 사자께서 이 썩은 폐허에 남아있는 찌꺼기들까지 살려두란 말씀은 없으셨다. 돌아온 애송이가 박살난 현판과 갈기갈기 찢긴 내놈들의 시체를 본다면 분노로 미쳐 날뛰다 스스로 제 명을 재촉하겠지. 우리는 그저 저 불쾌한 판때기나 부수고 가면 그만이다. 크크크. 혈영의 말에 만마전 살수들의 교활하고도 비열한 맹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면 승부를 피하는 대신 백운이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짓밟아 그의 이성을 완전히 붕괴시키겠다는 잔혹한 속셈이었다.
만마전의 더러운 개구멍 쓰레기들. 진무호가 피눈물을 흘리며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삼류 무공이 저 괴물들에게 생채기 하나 내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스승의 핏줄인 소희와 10년 만에 땀 흘려 다시 걸어놓은 남천의 현판이 있었다. 남천 제자 진무호, 목숨을 바쳐 현판을 사수한다. 진무호가 검을 상단으로 치켜들고 혈령을 향해 쇄도했다. 남천의 기초 검법, 유흥검결이었다. 평생을 외당에서 허드렛일이나 하던 그의 검은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만큼은 태산과 같았다. 체행, 서걱, 느리다, 버러지, 혈령의 갈고리가 허공에 붉은 궤적을 그리며 진무호의 검을 산산조각냈다. 연이어 번뜩인 칼날이 진무호의 오른쪽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뼈가 갈리는 섬뜩한 소리가 마당을 채웠다. 크악! 진무호가 피를 뿜으며 바닥에 뒹굴었다. 오른쪽 팔의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 덜렁거렸다. 진, 사형. 임소희가 단검을 쥐고 뛰쳐나오려 하자 야차가 기괴하게 웃으며 도끼를 머금은 흑색 표창을 던졌다. 표창이 소희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검푸른 독이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전신의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끝이다. 남천의 찌꺼기들. 야차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소희의 목에 시퍼런 단검을 들이밀었다. 혈령은 부러진 현판을 향해 조롱하듯 걸어갔다. 이깟 썩은 판때기가 뭐라고 10년을 숨어 살았느냐. 내 친히 불태워주마. 진무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바닥을 기어갔다. 건드리지 마라. 우리 문주님께서 돌아오시면 내 놈들은 더러운 손 치워라. 혈령이 진무호의 가슴을 사정없이 걷어찼다. 진무호의 갈비뼈가 으스러지며 몸이 허공을 날아 처박혔다. 절망뿐인 핏빛 밤. 지부의 마당은 옛 제자들의 시체와 신음으로 가득 찼다. 임소희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오라버니, 운이, 오라버니, 미안해. 남천을 지키지 못했어. 혈령이 현판을 부수기 위해 기운을 끌어올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히잉!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기이할 정도로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진동했다. 단순한 검명이 아니었다.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살기였다. 만마전의 3대 살수들이 흠칫 놀라며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남천파 지부에 무너진 담장 위 달빛을 등지고 누군가 서 있었다. 온몸에 수십 군데의 베인 상처를 달고 피에 절어 뻣뻣하게 굳어버린 누더기 도포를 걸친 사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두 눈동자는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갓 기어 올라온 악귀보다 더욱 살벌했다. 그의 오른손에는 붉은 피가 겹겹이 말라붙어 흑빛을 띠는 얇고 긴 장검이 쥐어 있었다. 검 끝에서부터 지독한 혈기와 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구냐? 무음이 단검을 쥔 채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인만 해온 살수조차 본능적인 공포를 느낄 만큼 짙은 죽음의 냄새였다. 담장 위의 사내가 메마른 입술을 열었다. 현판, 똑바로 달아났네. 쇳소리가 섞인 갈라진 목소리. 사내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진무와 어깨에 독이 퍼져 쓰러진 임소희에게 향했다. 순간 사내의 전신에서 폭발적인 검기가 뿜어져 나오며 마당을 덮고 있던 붉은 독안개를 단숨에 갈갈이 찢어버렸다. 내 집 마당에 웬 개새끼들이 똥을 싸질러 놨나 했더니 마교의 찌꺼기들이었군. 사내는 항주의 사설 지하 투기장에서 백연승을 거두며 혈검이라 불리던 살인귀. 10년 전 남천파의 가장 예리한 검이자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고고했던 천재. 남천파 2대 제자 검기 이자성이었다. 항주에서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매일 밤 피를 뒤집어 쓰던 그는 며칠 전 낙양의 남천에 현판이 다시 걸렸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빚쟁이 투기장 주인의 목을 치고 밤낮을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이곳에
도착한 참이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낭인거지 놈이냐, 죽어라. 무음과 야차가 동시에 이자성을 향해 몸을 날렸다. 사각을 완벽하게 파고드는 단검과 소리 없이 쏟아지는 수십 개의 독침. 만마전이 자랑하는 완벽한 살수의 합격이었다. 하지만 이자성은 피하지 않았다. 그가 피에 절은 흑검을 나직하게 들어 올렸다. 눈동자의 서린 광기가 달빛에 섬뜩하게 빛났다. 남천 36검, 변형, 혈류, 귀곡성, 치악. 검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수백 명의 귀신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파공음이 폐허를 뒤흔들었다. 붉은 검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그아악! 허공을 날던 야차의 두 팔이 어깨에 째로 절단되어 피를 뿌리며 허공을 날았다. 치명적이라던 독침은 이자성의 검강에 부딪히자마자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무음은 간신히 몸을 틀어 급소를 피하려 했으나 이자성의 흑검 끝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관통하고 등 뒤로 한 자나 튀어나왔다. 이럴 수가. 이런 미친 검술이. 무음이 피를 토하며 절명했다. 단 한 합이었다. 항주의 지옥에서 매일 밤 살아남기 위해 실전살인검을 휘두른 이자성의 검은 남천의 정순한 초식에 살인의 본질을 극대화한 귀신의 검으로 진화해 있었다. 야차, 무음. 동료들의 끔찍한 즉사에 혈영의 눈이 뒤집혔다. 이 미친 새끼가 감히 만마전을 건드려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마. 혈영이 전신의 마기를 한계까지 끌어올리며 양손의 갈고리를 맹렬하게 휘둘렀다. 붉은 강기가 거대한 짐승의 턱처럼 이자성을 덮쳤다. 이자성 역시 투기장에서 얻은 내상을 치료하지 못한 몸이었기에 호흡이 크게 흐트러졌고 입가에서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핏발선 두 눈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남천을 멸문시킨 개새끼들을 내 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다니. 지옥에서 10년을 견딘 보람이 있군. 이자성과 혈영이 마당 한가운데서 맹렬하게 격돌했다. 챙, 카앙, 파각.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지면이 깊게 파여나갔다. 혈영의 갈고리가 이자성의 옆구리를 길게 찢었고 이자성의 흑검이 혈영의 뺨부터 턱까지 선혈을 그었다. 피투성이가 된 짐승들의 처절한 싸움. 하지만 내상이 깊었던 이자성의 발놀림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둔해졌다. 빈틈이다. 죽어라. 혈영의 갈고리가 이자성의 심장을 향해 파고들었다. 피하기엔 너무 늦은 타이밍. 이자성이 동기어진을 각오하고 검을 혈영의 목으로 내지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쾅! 낙양 지부의 허물어진 대문 쪽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거대한 태산 같은 권기가 거센 폭풍처럼 쇄도하며 마당 전체를 휩쓸었다. 크아악! 혈영은 심장을 찌르려던 동작을 멈추고 혼비백산하여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날아온 권풍에 정통으로 얻어맞고 10여 장을 날아가 단단한 담장에 처박혔다. 돌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어떤 개만도 못한 쓰레기 새끼가 우리 집 마당에서 감히 내 동생의 몸에 손을 대느냐. 분노로 맹수의 사자우를 토해내는 구척 장신의 거구. 백색 무복이 진기로 인해 펄럭이는 사내. 남천의 무적 방패, 대사형 무진이었다. 그리고 무진의 옆으로 푸른 청옥빛 검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낡은 삿갓의 청년. 남천파의 문주, 백운이었다. 금룡상단에서 핏빛 신호탄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온 두 사형제가 마침내 지옥으로 변한 지부에 도착한 것이다. 대사형, 운희, 막내 사제, 피투성이가 된 이자성의 검이 덜덜 떨렸다. 평생을 얼음처럼 차갑고 고고하게 살아온 둘째. 사형, 검기 이자성의 두 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진이 성큼성큼 다가가 비틀거리는 이자성의 멱살을 꽉 부여잡았다. 하지만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된 핏줄을 향한 거칠고 눈물겨운 포옹이었다. 이 미련하고 멍청한 놈.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어디서 혼자 칼춤을 추다 이제야 온 거냐. 무진이 오열하며 이자성을 끌어안았다. 백운이는 쓰러진 제자들을 지나 무너진 담장에 처박혀 전신의 뼈가 부러진 채 피를 토하는 혈령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백운이의 눈동자는 짐승의 안광처럼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다. 만마전의 개새끼가 기어이 선을 넘고 내 사람들을 건드렸구나. 크흐흐. 백운이, 내 놈들이 뭉쳐봐야 혈마교의 거대한 대군 앞에서는 한낱 벌어질 뿐이다. 우리 사자께서 머지않아 내 놈들을 찢어발기러 올 것이다. 혈령이 저주를 퍼붓기도 전에 백운이의 녹슨검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서걱. 혈령의 양팔이 팔꿈치 아래로 툭 떨어졌다. 찰수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도록 혈도를 완벽하게 점혈한 백운이는 그 서늘한 목소리로 지옥 같은 선고를 내렸다. 본대에 전해라. 10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남천의 형제들이 모두 모이는 날, 만마전은 강호에서 그 이름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고. 백운이가 묵직한 검집으로 혈령의 단전을 강타했다. 퍽.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혈령이 평생을 쌓아온 마공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무공을 완전히 패해버린 것이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인하며 살아온 살수에게 무공을 잃고 불구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끔찍한 형벌이었다. 혈령은 흰자위를 드러내며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난 지부의 마당. 무진이 정순한 내공을 주입하여 임소희의 체내에 퍼진 야차의 독을 밀어냈고 진모의 끊어진 팔을 응급 처치했다. 무진과 이자성은 피투성이가 된 서로의 몰골을 보며 허탈한 듯 그러다 이내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대사형, 시골 구석에서 백정지를 하셨다더니 근육만 쓸데없이 더 커지셨소. 소도 때려잡게 생겨서 아주 징그럽소이다. 시끄럽다. 이 독사 같은 놈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놈이 입만 살아서는 10년의 지옥 같던 세월과 원한 참혹했던 과거의 짐이 이 거친 웃음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백운이가 피 묻은 녹슨검을 갈무리하고 두 사형 앞에 섰다. 무진과 이자성은 약속이나 한 듯 웃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섰다. 백운이가 품에서 찬연하게 빛나는 푸른 옥패 남천령을 꺼내 높이 들었다. 스승의 영혼이 깃든 절대적인 문주의 증표였다. 대사형 무진, 둘째 사형 이자성. 10년의 지옥을 견디고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꼿꼿하기로 소문난 이자성이 피 묻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무진 역시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살아남은 제자들, 부상당한 진무호와 임소희 역시 모두가 그 자리에 엎드렸다. 남천파 2대 제자 이자성, 불초한 제자, 10년 만에 진정한 문주 앞에 귀환을 보고합니다. 이제 제 혈검은 오직 문주의 명을 따를 것입니다. 밤하늘을 스산하게 덮었던 핏빛 안개는 거치고 먹구름 사이로 밝고 청명한 달빛이 쏟아져 내리며 반쪽짜리 남천 현판을 훤히 비추었다. 폐허가 된 지부의 뼈대를 세우고 막대한 재건 자금을 확보했으며 가장 든든한 방패와 가장 예리한 검이 마침내 귀환했다. 이제 10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무림맹과 혈마교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백운이가 남천령을 움켜쥔 손을 밤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들었다. 내일 아침 문주의 묵직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낙양의 밤 공기를 갈랐다. 천하무림에 우리 남천검파의 부활을 공식 선포한다.